네, 안녕하세요. 박철규입니다.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여러분께 팁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유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랑 처음 찍죠? 네. 아니 리뷰 타임은 하잖아요. 아, 리뷰 타임을 하는데 둘이서 찍은 건 이제 처음이니까. 아 그렇죠. 아, 네. 아, 뭐 담비님이랑 좀 많이 찍으셨더라고요. 연기도 하시고, 예, 요새 막 일취월장 하십니다, 아주. 뭐 철규님이 저한테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무언의 압박 같은 게 느껴졌어요. 나랑도 함께 왜 하지 않냐. 아, 그렇죠. 아, 저도 학수 고대했습니다. 네. 왜냐면 새로운 콘텐츠에 약간 목말라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그 마음을 또 읽고 철규님이랑 또 뭘 같이 찍을까 하다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럼 오늘 주제가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팁인데, 어떤 팁인가요? 철규님 요즘 자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? 아, 그 자플린이 2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통달을 했습니다.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2년 됐는데 벌써 걔는 됐어요. 경험 아닌가? 아, 네. 그렇죠. 근데 우리 말 편하게 합시다. 네? 우리 갑자기? 동갑이고 동갑이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진짜 우리 직장인으로서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팁을 전수한다는 느낌으로 네. 편하게 하자고. 그래. 우리 친구입니다. 노력해 볼게. 그래. 경험 아니야, 경험? 아, 그렇지. 그러니까 요새 이제 자소서를 보면 뭐 공기업이나 사기업을 방문하고 무엇을 했던 경험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인데, 뭐 협력했던 경험,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, 뭐 갈등을 이겨낸 경험, 뭐 도전 실패, 뭐 성공했던 경험, 이렇게 뭐 지원 동기, 입사 포부 이런 걸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실은 경험을. 근데 나도 이거 예전에 일반기업 썼을 때 그 경험 관련해서 쓴 게 사실 우리가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. 대학생, 사회 초년생이 무슨 경험이 많겠어. 근데 뭐 이런 경험, 저런 경험 막 다 물어보니까 사실 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. 그렇지. 근데 사실은 이 자소서에서 이 남들한테 없는 경험을 쓰는 게 핵심은 아니거든. 취준하는 우리 이제 대학생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 남들한테 없는 이 특별함에 갇혀가지고 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떠올리지 못하고 이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의 경험들을 녹여낼 수 있는가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고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지금부터 그러면 유나와 함께 대학생들을 위한 자소서 꿀팁들을 전해드리도록 하죠. 자, 첫 번째 경험 뭐야? 이렇게 그냥 막 가는 겁니까? 학점 관리. 학점.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. 근데 사실 학점 뭐 안 좋은 경우에도 좀 붙는 경우 있잖아.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은 조금 낮지만 대외 활동을 많이 했다거나 뭐 사회생활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좀 단점들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? 그렇지. 뭐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어떤가를 판단할 때 학점이 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아니지만, 그치. 뭐 봉사활동, 동아리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학회, 뭐 대외 활동 이런 활동들로도 이제 나의 어떤 매력이나 역량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만, 그런데 이제 기업이 지원자를 평가할 때 이 학교에서의 활동 중에서도 이 학업 성취도, 그러니까 학점을 본다는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. 그러니까 성실성 이런 걸 본다는 건가? 뭐 학점을 통해 성실성을 이제 볼 수도 있는데, 이제 자소서 질문 중에 학점을 대놓고 묻는 자소서 질문이 진짜? 있어. 아니 근데 요새 그 블라인드 채용 뭐 이런 거 해서 학교도 안 물어보고 학점도 안 물어보고 이렇잖아. 근데 그 자소서 내용 중에 그런 학점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학교나 학점을 적는 칸이 이제 없어졌는데, 사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학교와 학점을 쓸 수 있는 칸이 아직은 있어서 좀 볼 필요가 있고. 나 예전에 삼성 쓸 때 그런 거 있었다. 그냥 학점 다 막 모든 전공 과목 이런 거 학점 다 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. 그렇지. 뭐 내 어떤 전공 들었고 전공 이름은 뭐고 옆에 학점이 어떤 거고 약간 이런 거를 적는 칸들이 아직은 이제 사기업에서도 뭐 중견이나 대기업 같이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에서는 그런 거를 좀 보니까 학점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. 그럼 자소서 항목 중에 그런 게 좀 있나? 구체적으로? 그렇지. 이제 화면을 보면 이제 올해 현대자동차, 그리고 한림제약,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뭐 전공 과목을 선정하고 성취도 학점을 이제 써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대놓고 내가 몇 점 맞았는지를 써야 되는 거지.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학점을 묻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직무 관련 전문 지식,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라라고 하면 전공 수업에서부터 내가 탄탄하게 기초 지식을 쌓아왔다라는 걸 좀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지. 그런데 이런 데서 이제 뭐 내가 최고 학점이 2점대고 이러면은 사실 2점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? 그럼 3점대고 사실 그치. 그러면은 이제 4점대 맞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자기가 적기가 그럴 수도 있겠다. 제일 잘한 거 쓰라고 했는데 막 그 빗불 맞은 거 이런 거 쓰면은 조금 잘했다고 그렇지. 보이긴 좀 어렵지 않나? 너는? 나?
나의 어떤 학점? 어. 나는 아니 뭐 내 학점이 지금 왜 중요하지? 아니 중요하지. 왜냐면 이거 어떤 그 취업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본보기가 될 수가 있잖아. 나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3점 후반대, 그러니까 졸업 평점이 3점 후반대까지로만 이제 얘기를. 그러면 뭐 졸업을 앞둔 3점 초반대 분들은 일단은 눈을 감으시고 조금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점에 조금은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네 진짜.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과목에서 A뿔을 받는 게 어렵잖아. 그런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고.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내가 잘 받을 수 있는 그 교과목에서는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아놔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이제 방어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지. TV는 크면 좋고 학점은 높으면 좋으니까. 그치. 그 미리미리 지금부터 학점 관리를 해라. 이게 첫 번째 꿀팁입니다. 그럼 두 번째 팁은 뭐야? 그 내가 들었던 그 수업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해라. 자료를? 아니 근데 보통 대학교가 이제 뭐 2년제부터 4년제까지 있는데 2년, 4년 동안 그 한 학기에 듣는 과목도 엄청난데 그걸 전부 정리를 하면 너무 많지 않나 양이? 근데 가능하면 다 정리하는 걸 난 추천을 좀 하고 싶어. 진짜? 오, 왜 그게 뭐 어떤 도움이 되나? 왜냐면 의외의 곳에서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. 진짜? 뭐 자소서를 쓴다거나 이렇게 할 때? 뭐 그렇기도 하지만 뭐 보통 이제 요즘 대학생 이제 친구들은 대외 활동을 보통 한단 말이야. 뭐 공모전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기획서나 보고서를 보통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과제할 때도 그렇고 이론적 배경 같은 걸 항상 쓰게 되잖아. 그치. 그럼 그럴 때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 수업만큼 그걸 기초 자료로 이제 활용하기 좋은 것만큼 또 없거든. 사실 이런 거 그 기초 자료 쓸 때 다시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. 평소에 배워놨던 거를 미리미리 정리해 두면 좀 이런 거를 쓸 때 활용하기가 쉽다 이런 거지.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버 강의실이 보통 이제 있는데,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었던 그 시기에만 사이버 강의실이 접속이 됐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그 학기를 안 들어. 근데 나는 그때 당시 학기에 들었던 뭔가 자료가 필요해.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나서 접속이 안 돼가지고 그 수업 자료가 이거 있었다 다운받아야 되는데 싶었지만 이게 다운을 못 받는 거지. 시기를 놓쳐버렸으니까.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다운을 받아 놓더라도 이거를 이제 인식을 안 하잖아 사실. 그치. 그냥 그 시기 지나면 버리거나 맞아. 뭐 어디 있는지 까먹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다 이런 말인 거지. 그렇지. 너네 학교는 어땠어? 우리도 그래. 우리도 비슷했어. 그러니까 딱 그 시기만 열리잖아. 그 학기만. 맞아.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그치.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다. 그렇지. 그러니까 또 뭐 학기별로 또 이제 그 교과목별로 이제 정리를 해두면 뭐 내가 그동안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도 리마인드 시키기에도 좋으니까 정리를 해두는 걸 추천을 하지.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나중에 자소서에도 쓸 수 있고 그럼. 대외 활동할 때 어떤 좀 플러스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 거를 두 번째 팁으로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세 번째 팁은 뭐야? 활동사항을 정리하라. 활동사항? 앞에 거랑 좀 결이 비슷하네? 그런데 어쨌든 앞에 건 이제 수업이고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거 활동사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이제 내가 학교 외 활동, 대외적으로 했던 활동도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.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라도 봉사활동이든 공모전이든 뭐든 하세요. 왜냐면 있어야 돼요. 그래, 그래야지 약간 자소서에 쓸 게 또 풍부해지고 맞아. 그다음에 자소서 외에도 뭐 이력서 낼 때도 그런 게 적을 게 많잖아. 맞아. 항목이 또 있으니까. 그치. 빈칸으로 내면 안 되잖아요. 그럼 교내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되네. 여기서 본캐 부캐 이런 것처럼. 뭐 대표적인 예로 유재석이 있는데 이제 유재석님은 사실은 뭐 넘사벽 아닙니까? 유느님이잖아요. 그치. 유느님이지. 근데 이제 맞는 캐야 맞는 캐. 그치.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취업을 이제 해야 되고. 그러니까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좀 그때그때 정리를 해두면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. 근데 하긴 나도 일반 기업 처음에 쓸 때 이게 활동 사항이나 무슨 동아리명 이런 거 다 적으라고 그러는데 맞아. 그 언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걸 적으려고 하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적기가 되게 힘들더라고. 그럼 기억이 안 나지? 안 나. 너는 미리미리 정리를 했었어? 나는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도 이제 4학년 말에 정리했지만 그치, 원래 그런 나처럼 숙제는 그러지 말라고. 몰아서 하는 게 제일 맛이야. 그치. 근데 나도 그때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면 좀 많이 힘들었어. 왜냐면
날짜를 언제 했지 어느 시점에 했는지가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그래서 막 옛날에 몇 년 전에 했던 뭐 메일 같은 거 약간 뒤져보면서 정확하게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갖고 나중에 이제 몰빵하시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치. 이게 뭐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리스트를 정리를 해놨거든. 왜냐면은 어느 이력서를 쓰더라도 곧바로 컨트롤 C, 컨트롤 V 할 수 있게. 그치.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그 사항이 있다며 이렇게. 엑셀이나 이런 걸 해야 되나? 사항이라기보다는 내가 했던 방식을 좀 공유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이 표를 보면 이제 구분, 기간, 기관명, 활동 내용, 역할을 이렇게 항목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. 그래서 이런 식으로. 이제 구분에는 이제 활동의 이제 종류를 적었는데 뭐 보면은 이제 예시로 뭐 서포터즈, 메토링 아카데미, 뭐 동아리, 학회, 봉사활동, 아르바이트 같은 걸 적었는데 뭐 이외에도 뭐 공모전도 있고 뭐 프로젝트, 뭐 강연 들었던 거 이런 걸 좀 써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좀 기간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정리해두면은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런 거 사실 정확하게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. 그치. 근데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면 그치. 나중에 쓰기가 좀 수월하겠다. 그치. 이제 기간이 사실은 제일 난감하거든.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. 안 나. 근데 이제 이것도 자기소개서 양식마다 다르기는 해. 보통은 이제 그 연도와 월까지만 적기도 하는데 어떤 건 일까지도 적는 그 때가 있단 말이지. 나는 그래서 무조건 다 일일이야. 기억이 잘 안 나. 그렇지.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하려면 활동의 정확한 시작일, 정확한 종료일을 또 체크해둘 필요가 있으니까 일자까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두는 걸 또 이제 추천을 하고. 그리고 나도 막 그런 거 있잖아. 나 학교 홍보대사 했을 때 그냥 홍보대사가 아니라 나는 회장이었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거 좀 특별한 경험이잖아. 그렇지. 근데 그런 것들 적어놓고 밑에다가 좀 이렇게 내 자랑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해두면 좋겠다고. 그치. 그러니까 이게 어디 뭐 제출한 용도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리를 위한 표니까 사실은 뭐 제약은 없어.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. 기억나는 대로 쓰면 되고. 왜냐면 이것도 너무 막 과제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안 해. 이럴 수 있거든. 그치. 난 절대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일단은 써놓고 나중에 또 문득 생각날 수도 있잖아. 그럼 그럴 때 이제 또 추가해서 적어놓고 그런 이런 게 어쨌든 뭐 자소서 소재로도 나중에 쓸 수 있고 뭔가 내 전체적인 이 삶의 흐름을 정리를 할 때 뭐 일대기랄까? 그런 걸 할 때 요렇게 또 빼먹어서 쓰면 되니까 면접할 때도 또 이런 거 도움도 되고. 그치. 그래서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.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팁으로 유나가 얘기를 했네요. 그럼 이제 네 번째. 오늘 많다야. 팁이 굉장히 많네. 그만큼 내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지. 네 번째는 뭐야? 네 번째는 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 취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. 근데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사실 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. 요새 뭐 이렇게 취업 구직 사이트도 잘 돼 있고. 나는 학교 쪽을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. 그래서 사실 잘 몰라. 근데 이게 학교에서 도움을 좀 많이 주나 봐? 그렇지.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. 뭐 예를 들어 우리 자플랜이 또. 그치. 자플랜이 또 뭐 있지. 전해주고 있는데 일단 학교는 학생의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. 왜냐하면 이제 고개만 돌리면 나의 그 취업을 이제 도와주는 곳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철규처럼 이게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. 왜 안 갈까 좀 싶어. 등록금을 날린 거지 뭐.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 사실 이런 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잖아. 그렇지. 근데 서비스인데 내가 못 챙긴 거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도 취업 준비를 이제 정말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좀 막막한 거야.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를 이제 접근하는 게 힘든 거지. 그러니까 아는 게 있어야 모르는 게 생기는 건데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. 궁금한 것도 그냥 안 무지 생기고 그 자체구나. 그냥 정말 그 막막한 그 상태. 취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? 약간 이런 상태인 거지. 그러면 어떻게 가면 좀 도움을 줘? 거기서는? 나 같은 경우는 뭐 교내에서 하는 그런 취업 특강도 참석을 했었고 또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 진로 상담사가 따로 계셨어. 진짜? 그래서 진로 상담도 받았었고 뭐 자소서 첨삭도 받았었고 모의 면접도 했었고 또 이제 취업 전담하시는 그 전문 교수님까지 계셔가지고 내가 별도로 연락드려서 찾아가지고 상담도 받고 또 뭐 이런 숨은 기업이 있다라는 것도 소개를 또 해주셨거든.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그 어느 기업을 갈지 그 진로를 선택하는 것부터 면접까지 그냥 싹 다 할 수 있네 학교에서. 그러니까. 그러면 철규가 생각하는 이 대학교의 취업 지원 팀의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해? 취업.
그 취업과 관련된 거니까 취업할 때 시켜줘야지. 그렇지. 이제 그 취업률이 사실 대학을 어떤 평가하는데 하나의 요소긴 하거든. 근데 사실은 취업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대학을 평가하는데 이 학교의 취업률이 얼마나 되냐에 대한 그 요소의 중요성이 사실은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. 아니 뭐 정부에서 돈도 주고 이러지 않나? 그렇지. 정부에서도 이 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이 있어.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 그 지원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. 그렇지. 돈 받으면 좋잖아.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. 그럼 또 그 돈을 받으면 그 학생들한테 양질의 프로그램을 또 마련해서 뭐 취업 그 특강 그 강사를 초빙하는데도 더 이제 몸값 좋으신 더 유명한 곳에 있는 분을 더 이제 섭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개개인화된 맞춤 프로그램 이런 걸 더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해지는 거잖아.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또 열심히 잘 활용을 해야 그럼 이제 나중에 그 대학교가 신청을 할 때 아, 우리는 이런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돈을 주시면 열심히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이렇게 구조가 선순환이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의 뭔가 좋은 그 프로그램을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돈 받으려고 하는 거네. 그럼. 그리고 그 돈 받은 게 우리한테도 혜택이 올 수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취업 준비할 때 도움을 받고 그치. 이런 걸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후배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다 또 전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뭐 학교 측에 이 취업 관련된 이 지금 팀한테 이제 의뢰를 하고 뭐 문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라 뭐 이런 말인 거지. 그리고 잡플랜이 또 같이 이용해줘. 교내 취업 지원팀의 문을 좀 두드려보라 이런 게 좀 네 번째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이지? 뭐야 다섯 번째는?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풀 것을 좀 찾아서 해라. 이건 앞에랑 조금 결이 다른데? 이건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요새 취업이 너무 어렵잖아. 요즘 채용도 없어서 아예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없어. 그게 너무 힘들지. 근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사실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지.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내가 준비한 거를 지금 펼치지도 못하는 상태 아니면 혹은 지원을 했더라도 이 채용하는 인원도 적다 보니 뭔가 서류 통과도 예전만큼 잘 안 되기도 하고 면접 가서 탈락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은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. 사실 취업은 진짜 멘탈 관리야, 멘탈 관리. 맞아. 그래서 내 멘탈을 얼마나 잘 부여잡고 있고 그리고 내 자존감을 얼마나 안 깎아먹느냐. 맞아. 근데 그런 게 막 면접에서도 나오잖아 이게. 그렇지.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라 이런 얘기구나. 그러니까 일단은 취업 준비는 멘탈 싸움이니까 내 멘탈을 잘 부여잡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도 이제 채용 과정에서도 그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또 내가 갖고 있어야 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. 왜 그런 게 또 자소서에 나오나? 그래? 또 이제 화면을 보면 막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아니야. 근데 어쨌든 간간이 있어. 여기 뭐 올해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제 자소 질문에도 뭐 스트레스 관리하는 본인의 방법, 뭐 작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채용에서도 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뭐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뭐 너의 사례 이런 걸 또 물어보니까 이 자소서에도 또 이제 쓸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녹여내고 또 이제 말한 것처럼 면접에는 이제 단골 질문이거든.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? 그것도 또 준비를 해서 대답을 해야지. 근데 이런 거 할 때 보통 약간 직무랑 좀 연결시켜가지고 아니면은 뭐 지원하는 회사와 어떻게 좀 연관을 시켜서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? 그건 또 강박관념인데 뭐든지 다 뭐 직무랑 연관시켜야 돼, 역량과 연결시켜야 되고 이런데 나는 이 스트레스 관련된 대답을 할 때는 굳이 거기까지는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. 그러면 어떻게 해? 너 같은 경우에는 뭘로 좀 스트레스를 풀어? 내가 먼저 질문을 할게. 회사에서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왜 물어보는 것 같아? 평소에 무슨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어떻게 해결하는가? 이런 거를 좀 물어보는 건가?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스트레스 상황은 회사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. 일하다 보면은 뭐 있을 수 있지. 그치. 또 이제 신입사원이잖아. 그러면 내가 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이제 생기니까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아도 너가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일 제대로 할 수 있냐? 결국엔 이거를 물어보려는 거거든.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막 굳이 직무까지 연결시키기보다는 정말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잖아. 그게 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지만 잘 설명하면 될 것 같아. 그럼 이유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설명하면은 어떤 걸 좀 주제를 잡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야? 그치. 예를 들어서 뭐 잠자는 것도 이런 것도 되나? 그치. 나는 실제로 잠을 자는 편이고 그 실제 면접 가서도 뭐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 했을 때 나는 진짜 잠 잔다고 얘기했어. 아 진짜? 그리고 이제 난 뒤에다가 이유를 덧붙였지.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잠을 자고 나면 좀 그 안 좋았던 기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평온해지거든.
그러면은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를 잘 하지 못하는 거, 그러니까 하더라도 막 어거지로 어영부영하는 걸 스스로 좀 용납을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식으로 좀 나의 그 감정을 컨트롤한다?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그렇군요 하고 잘 넘어갔어. 진짜? 뭘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유만 좀 타당하게 붙여지면 뭐 이런 거는 선택하는 거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네. 그치. 그럼 내가 또 질문을 하나 하지. 자, 철규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나요? 나는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. 내가 스쿼시를 좋아하니까 실제로 스쿼시장에 가서 스쿼시 운동을 하면서 푼다. 대신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기분도 업되고 우리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맺으면서 이렇게 좀 내 기분을 리프레시하는 편이다.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를 했던 것 같거든. 뭐 요것도 뭐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들었을 때 뭐 나쁘지 않은 대답이 될 것 같아. 그래? 그리고 실제로 뭐 사내에서도 보면은 그 사내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도 막 운동 동호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. 만약에 그런 거를 운영하고 이제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 또 뭐 이 친구 되게 활달하고 활동적이네 라고 또 이제 속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. 그렇군. 이런 거는 좀 꿀팁이다 사실. 그런가? 그렇게 생각해주면 참 좋겠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좀 대학생들을 위해서 자소서 쓰기 위해서 어떻게 경험을 정리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좀 해소를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5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때? 반말하니까? 처음엔 어색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또 우리 동갑이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. 근데 사실 오늘 얘기한 게 진짜 무슨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뭐 우리 뭐 대학생들이 그런 고민하잖아. 국토대장정을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없는 돈 막 꾸역꾸역 막 엄마한테 막 찔러가지고 그러면 안 돼. 그런 경험들을 써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경험들도 진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나만의 가치를 찾아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. 맞아.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기업은 지원자의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지원자가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. 그러니까 계속 경험을 묻는 거야. 그치.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경험에 절대 갇히지 말고 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오히려 직장인보다 대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걸로 난 알고 있어.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. 요즘 채용 소식도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취준생분들이 더 준비하는데 힘도 들고 할 텐데 이때 더더욱 멘탈을 잘 잡으셔가지고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 잘 하셔서 올 때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. 올 때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. 오시는 거는 맞아. 오시는 것도 맞아. 기회는 오시는 거지. 너무 이제 소중하고 그러니까. 어쨌든 취업이 잘 안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항상 기다리시면서 잘 취업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5가지 꿀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네요. 인사드릴까? 안녕.